오늘은 수산건께예요. 내수해 수산건. 자, 지난번에 우리가 화택교 어긋났잖아요. 이 관계가 어긋나니까 사실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어떤 것에 굉장히 힘겹겠죠. 그래서 이 건자가 그 절뚝거릴 건자예요, 여러분. 절뚝거릴 건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건 늘 절뚝거리면서 뭘 하지 않나요, 선생님들? 인생에서 여기서 참 균형을 잘 맞춰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늘 좀 비틀거리고 절뚝절뚝 거리면서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다는 의미도 저는 수산건께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건께는 조금 우리가 비틀거릴 때 또 절뚝거리는 그런 위험들이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건께의 시기다. 그래서 여기는 고난, 시련, 역경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건, 수산건인데 산이 있고 또 물이 있잖아요. 앞에 산이라는 우리가 산도 높아서 그걸 넘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뒤로는 우리가 보니까 산이 있고 내 앞으로는 물이 펼쳐져 있어서 물을 지나가야 돼. 그러니 얼마나 험한 거예요, 이게. 험난한 거겠어. 그러니 두 발을 똑바로 서서 착착착착 정말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때가 이 수산건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왜 선생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어야 된다고 하시죠? 산전, 수전, 공중전. 그래서 공중전만 빠졌어요, 여러분. 산을 오르고 물을 건너야 되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 벌써 상상이 되시죠? 수산건. 그래서 우리 그 64개 중에 우리가 3대 그 고난의 개가 있어요. 3대 고난의 개. 우리 저 앞에서 수레둔 개. 수레둔. 기억하시죠? 그 수레둔은 뭐의 어려움이라고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을까요? 시작의 어려움. 이제 막 새싹이 돋는 그 새싹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그 땅을 움트고 나오는 그 새싹. 막 시작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앞날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그 시작이 어려움.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산건께. 이건 뭐예요, 여러분? 수산건. 이건 일을 처리하는 과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나올 게 있어요. 택수곤께예요. 택수곤께. 이 곤란함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이 곤란함에 부딪혔는데 택수라고 해가지고 연못 밑에 물이 있어요. 연못 밑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연못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연못 밑에 있으면 연못이 여러분 물이 안 차 있어요. 짝짝 갈라졌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택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 64개 중에 3대 그 어려운 난꾀가 있다. 난꾀. 그게 그 수레둔, 오늘 하는 수산건,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특수곤께. 근데 이 특수곤께는 우리의 역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역량이 안 돼서 겪는 어려움.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 때가 또 다르죠. 어려움의 궤도 있지만 그 어디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 문제의 원인이 또 각각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대사를 좀 볼까요? 건, 이서남, 분리동북, 이견대인, 정길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의 때에는 어디가 그러면 서남이 이롭대요. 서남이 이롭고 동북은 이롭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선생님들 서남은 이롭고 동북은 이롭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또 머릿속에 착 그려내셔야 돼요. 방향도 수천팔백. 그 이제 기억하시죠? 자, 서남이 어느 쪽이에요? 서남. 정말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제가 기억하시는지 안 기억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군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쪽 남쪽에 뭐가 있어요? 후천팔계에서는 니께, 불. 자, 요 북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감깨, 수. 자, 이쪽 동쪽에는 진깨, 움직이는 봄. 자, 이쪽 서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태, 가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서남쪽, 서쪽, 서남쪽으로는 우리 곤깨가 있었잖아요. 땅. 그래서 리서남이에요. 이 고난의 때 평평한 땅. 일로 가는 게 이렇겠죠.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도 평지. 이걸 우리가 막 찾아야 돼요.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찾는다면 어느 쪽이다? 서남 쪽이다. 그래서 평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쩔뚝거리지 않으면서 그 걸음을 좀 제대로 들이댈 수 있는 곳 서남 쪽으로 가면 1호. 근데 동북 쪽은 어디겠어요, 여러분? 우리 습계 옆이에요. 습계 옆에 있는 게 간깨예요. 동북이 간깨. 저쪽 동남쪽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 손깨가 있잖아요. 동남쪽으로 손깨. 동북쪽으로는 산이 있잖아요. 험한데 산 있는 데를 또 올라가려면 험한데 또 올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이롭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일 처리하는 시기에 그 직면했을 때 쩔뚝거리면서 갈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그 걸음을 비틀거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평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찾지 않고 또 무턱대고 또 막 시도를 해서 막 동북 산으로 올라가면 이롭지 않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는 당연히 리견대인이에요.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예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의 의논 상대가 돼주고 진짜 우리가 어떤 것이 평지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나의 시야를 터줄 수 있는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근데 여기서 대인은 구오입니다. 수선검계에서는 구오가 대인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굉장히 곤궁하고 무리한 때 이제 아주 공공하고 무리하고 힘겹고 쩔뚝쩔뚝 갈 수밖에 없는 때 그럴 때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 길하다. 라고 나왔어요. 당연히 우리 마음을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어려울 때 잘못 마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순간에 그 위태로운 시기에 더 위태롭게 나를 만드는 내 몸가짐을 잘못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정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다 갖출 때, 너무 좋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삐딱 시선 약간 마음을 잘못 먹을 수가 있어서 잘못된 길로 싹 넘어갈 때가 있고 또 너무 어려울 때도 너무 힘이 들 때도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정길이라고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늘 보면 아무리 어려운 시기여도 뭘 꼭 해라. 마음을 중심을 잘 잡아. 그러니까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하지 않아야 할 일 이런 데 우리가 진짜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정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죠. 자칫 순간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왜 우리 너무너무 훌륭한 인물들이 막 너무너무 잘 넘어오다가 제가 한서를 이제 썼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한서를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무제한테 인정을 받았던 곽광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그 곽광이라는 신하가 무제가 얘는 믿을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어린 8살의 아들의 섭정을 부탁하고 갔어요. 이 신하한테. 그게 소재예요. 8살에 등극한 소재인데 이 곽광이 소재를 너무 보필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의 욕심도 없이 이 한나라를 진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재를 너무 보필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소재, 그 다음 그 황제였던 선제. 이 선제도 너무나 보필을 잘했어요. 진짜 정치를 너무너무 왕을 도와가면서 정치를 사심없이 잘했는데 어디서 넘어갔을까요, 선생님들? 자, 이게 가족이 또 문제예요. 곽강의 그 부인이 아니 지금 최고의 그 사실 그 재상이 되었는데 자기 남편이 황후의 자리를 노린 거죠. 그래서 그 선제의 그 황후가 허황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허황후를 독살을 하고 자기 딸을 황후로 만든 거예요. 근데 곽강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이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곽강이 조사를 하게 되면서 부인이 곽강한테 자기가 허황후를 죽이고 자기 딸을 황후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고백을 들었는데 곽강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그걸 덮고 갔어. 덮고 갔어. 자기가 왜 계속 이렇게 통치를 하면 이 사실은 없던 일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눈을 감은 거죠. 아, 그렇게 사심도 없고 너무나 정치도 훌륭하게 잘하고 정말 사람들이 사욕을 부릴 때 그걸 물리칠 줄 알았던 곽강이요. 결국은 가족의 이 사슬에서 못 넘어갔어요. 부인이 그렇게 했는데 독살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덮었어. 어쨌든 곽강대에는 이 사실이 발각이 안 돼서 곽강은 죽으면서 너무나 화려하게 죽었거든요. 막 온갖 그 존경을 다 받으면서 사실은 너무나 큰 무덤, 막 화려하게 그렇게 죽었지만 결국은 그 사실이 다 밝혀져서 완전히 이 집은 멸족했어요. 완전히 뭐 삼족을 멸할 만큼 이제 이 가문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멸족을 했어요. 이랬을 때 곽강이 해야 할 일은 거기서 자기가 멈추고 다 내려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굉장히 우리가 쩔뚝거림, 그 쩔뚝거림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 돼도 쩔뚝거릴 수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보면 우리가 이게 그 산이라는 게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멈춰야 돼요. 일단 내 앞에 물이 펼쳐져 있어요. 물에 빠져서 우리가 호접되지 않으려면 일단 멈추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도를 강구해야 돼요. 이 물을 건너는 방법 혹은 물이 아니라 다른 돌아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멈춰서요. 일단 멈춰서서 자, 방도를 강구하는 것. 그래서 위험을 보고 멈춰설 수 있으니 지혜롭구나라고 공자가 단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위험을 보고 능히 멈출 수 있었구나. 그래서 참으로 지혜롭구나. 자, 아까 각광처럼 덮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그칠지를요, 여러분, 지어지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극한 선에 머문다. 지극한 선에 머문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를 것. 우리가 그 순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어지선이라는 이 말을. 저는 곽강이 그때 왜 그 순간 그걸 못했을까?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타고난 훌륭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한순간에 지어지선을 놓치는 멈추질 못해요. 지선에 멈추지 못하는 때가 우리한테 뭐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지한다는 그 지는 여러분 지어지선의 그 멈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지혜롭구나라고 공자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상전을 볼까요? 그 상전이 지금 777조. 그 다음에 그 한문은 778조. 산상유수예요. 산 위에 물이 있다. 그것이 바로 건계의 모습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서 자신을 돌이켜서 수덕입니다. 덕을
닦는다. 자신을 돌이켜서 덕을 닦는다. 제가 지어지선이라는 말 여기에 통하게 지었는데 산 위의 물, 진짜 산 넘어 물이에요. 산 넘어 물. 진짜 험난하고 험난하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방도를 강구하면서 나를 돌이키는 거. 나를 반성해 보는 것이에요. 반신. 내 몸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진짜 지선을 닦아가는 거. 지선을 닦아가는 거. 우리가 요새는 선하다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그 진부한 말이고 고루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사람다운 일을 하는 것, 사람답지 않게 어떤 일을 넘어가서 하는 이런 경우가 요새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자칫 자기의 즐거움에 치우쳤을 때, 거기에 집착했을 때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경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장자 시간에도 제가 금성하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음 포털에 선생님 그 아들이 그 변호사 아들인데 이 변호사 아들이 34살이에요. 근데 이 34살의 변호사 아들이 그 아버지 그 사무실에서 아마 사무관으로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아들이 아마 유흥에 엄청나게 빠진 것 같아요. 이 유흥에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그러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위조를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너무나 위조를 여러 번을 해서 대출을 받은 총 액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세요? 111억이요. 이제 놀랍지 않나요? 이제는 선생님들 10억, 20억 아니에요. 막 100억이 넘어가 요새는. 돈 단위가 너무 달라져서 저는 좀 헷갈려요. 아니 제 통장에는 1,000만 원 있기도 되게 힘든데 아니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111억이 어떻게 그렇게 쉽죠? 요새는 100억이 너무 쉬워서 몸만이 뻑하면 막 30몇 억 막 100억 막 다 이러니까. 근데 이 34살에 이 아들은 뭘 하느라고 111억이 진짜 돈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필요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걸 갚아야 되고 들통날 게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버지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아버지를 운전을 해서 데리고 가다가 둔기로 아버지를 쳤는데 미수에 그쳤어요. 근데 미수에 그쳤는데 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 운전을 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막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어서 어쨌든 미수에 그쳐서 근데 이제 걔는 어쨌든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 지금. 근데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서 8년 구형을 받았어요. 8년 구형. 이게 우리가 지어지선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딱 가지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걸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게 저는 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쾌락으로 이 쾌락이 절제가 안 되는 쾌락으로 넘어가는 것도 불선이에요. 이건 내 몸을 진짜 맡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하다는 건 사실 내 몸이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정신, 몸이 순환이 잘 되는 게 저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잘못 치우쳤을 때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행위. 이게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 반신수덕이라는 말이 되게 이럴 때 우리가 고루하고 좀 추상적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 현실 위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는 일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진짜 청년, 어린아이, 뭐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걸 우리가 되새기는 공부들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행위가 되게 필요한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뭐만 해요?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버는 거, 부자가 어떻게 되는 거,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 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밖에는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 공부도 사실은 그걸 위주로 하고 있죠. 그러니 이 반신수덕을 우리가 입에 떠올리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 이건 언제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필요할 때
이런 풍요로움이 물질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를 망치는데, 그 변호사, 그 아버지는 사실 돈이 되게 많았겠죠. 그리고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돈이 무섭다는 걸 모르고 걔가 그렇게 막 끌어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만큼 있으니까, 보이니까 그걸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절약해라, 검소해라 라고는 했지만 돈을 우리가 제대로 쓴다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나눠본 적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을 나누는 거. 아무리 쩔뚝거려도 사실 반신수석하지 않으면 이 쩔뚝거림을 우리가 이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런 말이 좀 다르게, 요새 너무 무서운 사건이 많으니까요. 호텔만 들어가도 뭐 그런 게 막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뜨고 막 돈도 우리가 막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단위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 보이지 않는 돈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그 이미지에 갇히잖아요. 그 정도 돈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뭐 10억까지면 괜찮게 산다가 아니라 100억은 넘게 살아야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하는 건가?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반신수덕의 문제,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 자, 교육으로 갈게요. 왕건내예요. 이번에 되게 짧아요, 선생님들. 가면 어렵고 오면 영예가 있어요, 선생님들. 자, 물이 앞에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초6이잖아요. 초6 아주 그 고난의 초기에 음요해요, 여러분. 이 음유해서 고난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막 가기도 쉽겠죠. 뭐 음유해서 뭐 이렇게 망설일 수도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 일단 멈춰야 돼요. 여기서 멈춰서 열심히 자기를 뭔가를 준비를 해야겠죠. 여기 거는요, 여러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쩔뚝거리면서도 가긴 가야 돼요.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가려면 준비가 필요해. 그래서 일단 오면 영예롭다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준비를 차근차근 하면 우리가 영예롭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초육은 그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영예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왕건내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땅히 기다려야 되는데, 마땅히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가 필요한 때. 굉장히 진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라. 이게 바로 이제, 근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근데 인생은 모두 다 쩔뚝거려요. 그리고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산전수전을 겪는다고. 인생이 산전수전을 안 겪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평탄하게만 가면 또 끝내는 또 좌절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 쉽게 또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 때는 일단 뭐예요, 근데? 쩔뚝거릴 수밖에 없어요. 쩔뚝쩔뚝 하면서 힘겹게 넘어가야 돼요. 진짜 물도 우리가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다 하다가 어떤 반환점이 생기겠죠.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 반환점에서 돌아오는 그 길은 어떨까요? 영광스럽다. 초육이 가는 길은 되게 험난해요. 말할 수 없이 눈물겹게 험난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다 겪고 나서 오는 길은 영광스럽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오면 가는 건 쩔뚝거리니까 우리가 좀 평탄한 곳을 찾으려면 준비를 해라. 그러면 그 오미, 그 기다림의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너는 영예롭다. 라고 말하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안 갈 수는 없어서 또 가야 돼요. 다 피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사주를 풀거나 뭐 할 때, 너가 되게 힘든 시기야, 이렇게 할 때,
힘든 게 오긴 오거든요. 피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피하라고 말하는데 피할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는 건 오더라고요, 선생님들. 이만큼 살다 보니까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오는 건 온다. 근데 그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잘 견디느냐, 그걸 잘 견뎌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견뎌내면 그 오는 반환점은 명예롭다. 그 끝은 있기 때문에 명예롭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이에요. 자, 왕신건건이에요. 비공지고예요, 여러분. 지금 6이가 지금 중정하죠. 중정하죠. 6이는 음의 음이 왔으니 중정합니다. 자, 중정한 덕에 딱 멈춰 있는 자. 산이니까 여기 아래가 거기서 멈춰 있는 자. 그런데 또 구호하고 호응되는 자. 그래서 신하와 왕. 이 왕을 도와줄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사실 임무를 막 잘 감당하기는 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아직 쩔뚝거리는 때에 이어서 6이라는 그 음유의 자질로 구호하고 잘 호응해서 돕기는 하지만 잘 보좌하긴 하지만 그걸 다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어려운 거. 지금 이 구호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곤란한 때에 왕이 더 어렵겠죠. 그 어려운 같이 그 비틀거림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얘가 더 강함을 좋지만 얘도 좀 음유해서 같이 비틀거리는 이걸 견뎌야 되는 왕신건건이에요. 그런데 이 6기가 겪는 이 어려움은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궁이라고 할 때는 6이 자신이거든요. 6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아닐 삐자, 몸 궁자, 그럼 이 고자는 잘못 고자, 아니면 그 원인, 그 자기가 원인이 돼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건의 시대라서 그 시대 조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신화의 입장에서는 그 구호의 어려움을 함께 같이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건널 수밖에 없는 그걸 6기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어요. 조직에 들어갔는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닌데 나도 함께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 대표가 그렇게 뭔가 잘못을 해서 이 조직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우리가 다 비틀거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사실은 6기가 맞이한 거예요. 이건 6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꼭 내가 잘못하진 않지만 내가 또 함께 겪어야 하는 또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피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겪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 6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자기 자질이 그걸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그 조금의 힘을 보태는 거. 그렇게 노력하는 거 이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다. 라고 지금 이 정희천 선생님은 여기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어요. 자, 9.3입니다. 와,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외우기도 너무 쉬워요. 왕건 내 반이에요. 가면 또 쩔뚝거리면서 간다. 그런데 오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와. 반이에요. 돌아와. 돌아와서 그 하체에 있는 이 그 구삼효가 누구? 아래에 있는 두 음효가 이 돌아온 애를 환영해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돌아와서 이 소유과 6기에게 우리가 좀 힘을 쓰는 거. 그렇게 해서 같이 거기서 좀 준비를 하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라고 말씀드린다면 자 가면 쩔뚝거리면서 가지만 또 반환점을 돌아서 9.3이 온다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이 6기와 그 초6이 되게 환영을 해주고 그 떨쭉거리고서 그렇게 힘겹게 그 고난을 겪으면서 뭔가를 만들어낸 이 9.3을 환영하면서 또 거기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함께 결합돼서 거기서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9.3이다. 그래서 이 어렵기만 한 거는 아니라는 거.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희천처럼 해석하려면 자 가면은 어렵지만 자 일단 멈춰서서 누구를
6위와 초육을과 함께 뭔가 여기서 준비를 하는 그 안정감을 느끼면서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하고 정말 좀 편안하게 손을 잡고 거기서 준비를 하는 게 나를 돌이키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그게 바로 9-3의 때예요. 자, 그럼 6-4로 갈게요. 자, 똑같아요. 왕건, 내 연이에요. 왕건, 내 연. 자,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험난한 그 물개에서 어떻게 하라? 일단 좀 준비하라. 돌아오면 연대할 수 있어요. 돌아오면 연대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짜 쩔뚝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시기는 생각하면 그 시기를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연대가 필요해요. 능력 있는 부상. 부상과 연대해. 이게 준비예요. 그래서 오면 연대할 수 있다. 그 연대는 아래에 있는 양강한 부삼이 손을 잡아줄 수 있다. 기꺼이 손을 잡고 같이 연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물을 건널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왕건 내 연이에요. 자, 힘든 시기를 어떻게 쩔뚝거리면서 넘어갈래? 그 쩔뚝거림을 좀 더 덜 쩔뚝거리려면 어떻게 할래? 연대가 필요해. 돌아와서 6위 초육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해. 등등등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 자, 그 다음이 9-5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데요? 대건이에요. 크게 쩔뚝거. 맡은 일이 크기 때문에 이 9호쯤 오면 이 쩔뚝거림이 더 심해져서 크게 쩔뚝거리는 거. 진짜 크게 힘들어요. 너무 건너는 게 힘들어요. 이게 지금 물개에 들어가 있잖아요. 물개에 들어가 있는 9호예요. 그 가운데 딱 있는 9호가 근데 중정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9-5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죠. 친구들이에요. 친구. 6위도 있을 뿐만 아니라 6위가 또 아래 지위에 있으면서 자 6위와 함께 오는 9-3 이들이 와서 어때요? 이 9-5의 큰 그 어려움을 함께 진짜 해결하려고 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또 뭐예요? 어려울 때 또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비틀거릴수록 진짜 뭐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친구들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려울 때일수록 활짝 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맺는 친구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이걸 우리가 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다면 그 암흑이라도 어둠이라도 즐겁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이반 1, 2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학교 없는 사회인가 그걸 썼거든요. 이반 1, 2라는 사람이. 그 학교가 오히려 우리의 교육을 망친다고 생각했어요. 그 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의 공부를 진짜 공부답게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학교 밖에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되게 연구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 암흑일지라도 친구가 있다면 또한 정말 즐겁지 않겠느냐. 저는 대관 국내 여기에 딱 해당되는 말. 크게 쩔뚝거리지만 어려움에 처하지만 동지들이 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게 9-5식이고 근데 또 크게 어려울수록 또 우리가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려울수록. 근데 우리는 크게 어렵고 자기 상황이 안 좋을수록 또 어떻게 돼요? 웅크리고 있잖아요. 집안에. 그죠? 혼자서 막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너무너무 애쓰는데 그래서 해결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걸 명심하세요. 국내. 건깨가 그래서 어렵지만 나름 또 뚫고 나갈 길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나면 또 친구들이 또 그렇게 생기죠.
역으로 해석도 가능해요. 선생님. 가는 길은 크게 어렵지만 오는 길은 또 친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다양하게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선생님? 그렇게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음미하면서 이걸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상륙을 갈게요. 여기도 또 왕건 내석이네요. 근데 길 이견대입니다. 길 이견대. 자, 가면 어렵대요, 선생님. 근데 오면 이 석자가 클 석자거든요. 여유롭다. 여유로워서 길하다. 그래서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어려움의 제일 끝에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면 이때도 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고난의 끝에 근데 오히려 고난을 벗어날 방도가 있다는 거.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도가 보이는 곳이 바로 상육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면 나름 여유로워하죠. 그 어려움이 해소되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도가 생겨서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누굴 만나라? 구오. 아래에 있는 수. 구오를 보는 것이 굉장히 이롭습니다. 이게 그 곤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 나는 더 높아요, 사실. 위치상은, 여러분. 위치상은 더 높지만 굉장히 그 양강한, 그리고 진정한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얼른 자기를 낮추면서 어떻게 해요? 만나보는 것이 일어나. 그래야 진짜 우리가 이 어려운 험난한 그 가운데를 관통해서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왕건 내석 길 이견대입니다. 그래서 멈춰. 정희천처럼 가면 힘드니까 멈춰. 준비해.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든 도움을 받든 해. 그러면 내가 여유로워진다. 그래서 길하다.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안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이 앞에 물이 험난하다고 안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그걸 진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때는 반환점 넘으면 되게 네가 여유로워질 수 있어. 길에.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이견대, 대인을 만나면서 그렇게 어둠을 헤쳐나가다 보면 돌아와서 여유로움을 같이 돼. 이렇게 그 효사 자체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왜? 번개 자체가 그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너무 비껴가기는 조금 힘드니까. 비껴가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정의천도 비껴가기는 힘드니까 일단 그걸 하려면 멈춰서서 준비를 하라는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가든 막 가면서 준비를 하든 가야 되거든요. 인생의 길이 어떻게 멈춰요? 그죠? 이런 때가 온다고 해서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 그리고 멈추지 않고 가는 길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계속 하면서 가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도 다 지나가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쩔뚝거림을 넘어서 균형을 잡는 날이 오리라. 저는 이 말이 참 우리가 모두 다 비틀비틀 쩔뚝쩔뚝 그런 시기를 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걸로 읽히거든요. 저한테는 이 수산건계가. 그래서 1년에서도 몇 달은 또 수산건이잖아요. 그렇죠? 인생 60에서 뭐 한 10년이 또 수산건일 수도 있고 뭐 20년, 30년이 수산건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며칠이 또 수산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막 너무 힘겹게 생각하고 막 그러지 말고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야. 근데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반신수덕. 반신수덕을 위해서는
동지를 만나든 나보다 아랫사람이지만 내가 몸을 굽히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필요한, 어쨌든 다 필요한 건 동지가 필요해요. 함께 손잡고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주역은 보면요, 저는 진짜 관계의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관계의 철학. 그리고 진짜 이 맥락과 연결의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도 여러분 전체 맥락을 따져야 되고 위아래의 관계를 따져야 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내가 또 연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걸 하면 뭐는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름 삶을 잘 살아낼 수는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주역이 아닐까. 주역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거듭해서 음미하고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저도 또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뭐, 좀 편안한가 싶으면 또 닥치고, 편안한가 싶으면 또 닥치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참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아. 막 우리가 너무 또 공부가 막 잘 되는 것 같아. 막 이런 때가 있어요, 님들. 막 사람들의 마음이 막 잘 맞아가지고 막 이 공부로 막 되게 즐겁고 막 서로 막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막 이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선생님. 그럴 때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어떨까요? 이걸 막 깨는 일들이 막 터져요. 그래서 막 또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막 터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실망하는 일들이 터진다 하더라도 또 봐야죠. 그리고 또 이제 봐야죠. 아, 왜 이런 잘못들이 자꾸 생겨나지?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일어나는 욕심, 욕망 있죠. 내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거. 내가 조금 뭘 가지니까 좀 위험, 권세 이런 것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서 막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막 만들어져서 이제 또 그걸 우리가 또 수행의 계기로 삼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결같이 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삐죽삐죽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반신수덕하면서 그것 때를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제가 이번 주 조금 머리가 되게 혼란스러웠을 때 이 수산 건계를 읽으면서 조금 제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사실은 이걸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강의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제가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조금 책임감을 느끼면서 막 이런 책들을 읽을 때 되게 어지러울 때는 오히려 제가 되게 마음이 가라앉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되게 투명해져요. 그 어떤 사태를 바라보는 제 그 시각이 정리되면서 되게 투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공부가 되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보다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강의할 수 있었던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구나 이러면서 이번 주가 사실은 이렇게 잘 넘어왔어요. 수산 관계가 저한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해줬어요.